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김주성입니다. 오랜만에 한 달 정도 영상을 올리질 못했네요. 그동안 좀 역시 이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기도 하고, 그리고 자꾸 이게 통증이 와가지고요. 뼈마디마다 이게 통증이 계속 와서 그 발목이랑 무릎, 네, 그리고 팔굽, 이 견직이 왔던 그 부분이 계속 통증이 생겨서 일단은 좀 다시 병원에 가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저도 살짝 겁이 나는데 다른 쪽으로 이렇게 전이가 돼가지고 혹시 하면 이게 골수염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우려심이 있긴 한데 기존에 비해서 상당히 그 신진대사도 잘 되고, 네. 상태는 상당히 좋아진 것만은 사실이에요. 네. 좀 음식도 먹고 이렇긴 하는데, 이 통증이 도무지 안 없어지니까, 예, 뭔가 좀 살짝 겁이 나는데, 그리고 이게 또, 계속 좀 혼자서 좀 열심히 좀 버티고 있는데, 만만치가 않네요. 그래서 그 영상을 좀 자주 올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참 이게, 암을 이렇게 극복하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그 암을 이겨내는 과정에도 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냐는 것이 상당히, 예, 그리고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어떤 정신 상태로 버티냐,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계속 혼자서 버티고 있고, 참 안타까운 것이, 누가 곁에서, 네, 안 해주시는데, 그래도 이게 우리 하나재단에서, 예, 상담사 분들도 좀 나와주시고, 예, 가끔씩 상담도 해주시고, 그리고 참 그쪽에서 그 재단에서 연결을 해주신 우왕재단, 네, 우왕재단이라고 해서 거기서 참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냥 가면 안 되겠죠. 예, 근데, 많은 분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긴 해요. 예, 암 경험을 하신 분들, 예, 암에 걸려셨다가, 현재 투병 중이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극복을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몸 상태가 좋아졌다고 해서 마음을 놓으면 안 된대요. 네. 꾸준히 약도 먹고 있고, 네. 그것 때문에 아직도 면역 억제제라는 것이 결국 항암제인데, 역시 보면 제 경험에 의하면 약 때문에 부작용이 오지 않습니까? 부작용이 와서 미각이 없어지고, 여전히 지금 불면증은 계속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요. 낮에도 못 자고 그런데, 잠을 안 자고 이게 어떻게 살아가냐, 이런, 자기 자신도 좀 이렇게 뭔가 의심스럽죠. 이렇게도 사나? 잠을 전혀 못 자는데. 가끔씩 잠들었다가도 이렇게 막 꿈꾸고 마다가 한 30분도 이 숙면을 못 차고 있다가 또 깨고 하는데, 근데 아무튼 이렇게 좀 좋아졌다, 호전됐다 해가지고, 처방을 해준 약을 또 멋대로 줄이거나, 네, 안 먹거나, 그까짓 거 이제는 안 먹어도 되겠지.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또 위험하대요, 반대로. 네, 그래서 약은 꼭꼭 챙겨 먹어라. 아무리 후유증 때문에 미각이 없어져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도, 네, 잠이 안 와도 그렇고, 약은 먹어라. 그래서 억지로 먹고 있는데, 참 어떤 땐 생각을 하죠. 이게 막 배가 고프니까 먹고 싶은데 그 약 때문에 일단 뭔가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 입안이 좀 이상하거든요. 예. 맛도 못 느끼는 데다가, 예. 이전에 비해서 이게 짠맛이나 단맛, 네, 매운맛 같은 것도 좀 상당히 많이 느끼니까 좀 나아졌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네, 좀 살이 좀 쪘으면 좋은데, 샤워할 때마다 몸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예전에 2007년도에 탈북을 했다가, 잡혀가지고, 북송됐다가 보이부 감옥에서 한 6개월을 고생을 했거든요. 네. 그 수감 과정에 영양실조가 와가지고, 제 키가 1m 83인데,
뭐 거의 한 50kg 미만으로 막 줄은 적이 있었어요. 예, 그건 후에 그 거기서 나와서 그 일단 뭐 우리를 말하면 뭐 이렇게 가석방이라고 해야 되나 뭐 좀 아무튼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집에 갔다가 집에서 다시 그 뭐지 병보라고 해가지고 이 병 때문에 구속을 못 시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때 북한은 병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체중 따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검사를 하니까 그때 혈변이 막 나오고 막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때 몸이 딱 지금 몸하고 비슷하니까 야 이거 두 번째로 이렇게 오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예 버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딸이 왔다 갔어요. 예, 그 방학이 되자마자 이렇게 오긴 오는데 참 인사가 늦었지만 이때 그 설 인사도 못 드렸는데 그래서 잠깐 그 너무 동안을 든 것 같아서 예, 뭐 일단 그저 커뮤니티에다가는 제가 글을 올렸어요. 네, 이런 상황이라 네. 뭐 일단 저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 그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예, 뭐 새해 인사도 좀 드리고 그 사이 좀 또 소식도 드리자라는 식으로 해서 글을 올려놨는데 일단 뭐 아무리 가정 해체가 됐지만 딸은 여전히 그 아빠를 좋아해가지고 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방학이잖아요. 네, 겨울 방학이 돼서 집에 왔는데 뭐 제가 형편이 그러다 보니까 뭐 제대로 못 해주고 뭐 해서 한 이틀 밤 자고 갔나? 아빠하고 그냥 뭐 이 좁은 집에서 그냥 예 뭐 정말 아시다시피 예 8평도 안 되는 그런 집인데 원룸인데 여기서도 아빠하고 있는 게 좋다고 해서 뭐 상당히 저한테도 힘이 되고 예 그러면 또 엄마한테 또 보내고 예 역시 뭐 아무리 뭐 번처죠. 예 애기 엄마도 가끔씩 뭐 저한테 이렇게 안부도 묻고 그다음에 몸이 안 좋으니까 딸한테도 너무 오래 가 있지 마라. 예. 역시 여전히 좀 걷는데도 좀 불편하거든요. 예, 아무래도 뭐 아직도 무릎에 강직이 채 안 풀렸고 팔도 안 풀리고 해서 이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아졌죠. 예, 뭐 얼굴 봐서는 뭐 정말 건강해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도 예, 단단히 예, 정신을 가다듬고 뭔가 하려고도 하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네. 뭐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뭐 일단 제 계획이랄까요. 이제 뭐 일단 조금씩 좀 나아지면서 이게 음력설이잖아요. 얼마 안 있어. 네, 영상을 계속 올려야 되는데 제가 사실 일본 버전 채널도 하고 있어요. 근데 워낙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본에 있는 사람들, 제일교포도 그렇고 뭐 일부 북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뭐 솔직히 뭐 그런 사람들한테는 할 소리가 아직도 있다는 거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상당히 많이 북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이것저것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우리 한국의 우리 시청자분들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네. 도대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수많은 탈북민들의 증언과 유튜브 방송 뭐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과연 김주정이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늘 고민을 하고 있죠. 예, 뭐 제일교포로서 북송선을 타고 북한에 갔다가 북한에서 예, 어찌 살았다. 뭐 물론 뭐 일반 주민들과 또 다른 예, 행태의 그런 삶을 사는 것만은 사실이죠. 예, 뭐 여러 가지 차별도 있었고 고민도 있었고 예, 뭐 일단 뭐 많은데 그런 이야기보다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그때 뭐 요즘 또 보니까 뭐 작년 12월 초부터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터지지 않습니까? 참 그럴 때마다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이게 결국은 이 분란이 나온 그런 뭐라고 할까요? 역량이라고 할까? 언제 끝이 나겠는지. 예.
참, 우리 대한민국이 참 진통을 언제까지 겪어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예, 한쪽에서 보면은 참 답답한 인간들이 많다. 네.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각자 정치적 성향은 어쨌다 하지만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들만 계속 그냥 고생을 하느나 뭐 이런 생각만 들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 하루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하루빨리 좀 더 우리 대한민국이 좀 힘을 입고 네, 힘을 얻어가지고 또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또 비약할 수 있는 예,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아마 방송에 나왔었는지 잘, 재단에서 봉사 차원으로 해서 각 지역구에서 이렇게 도우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한테 저번에 뭔가 이게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가지고 서류를 띄러 가는데, 예, 좀 거리가 좀 돼요. 동사무소까지, 예, 주민센터까지. 근데 그거를 제가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버스도, 그러니까 좀 연결이 잘 안 돼요. 되게 복잡하거든요. 예, 당연히 지하철은 없고. 그래서 그 도우미 분이 오셨어요. 왔는데 그분이 북한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봉사 차원으로 이렇게 하나재단에 도우미로 하시더라고요. 파주 지역에. 그분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이 주민센터에 같이 가서 필요 서류를 떼고 하고, 이거 또 그분이 또 알아봐 주시기도 하고 해서, 예. 제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는 과정에 알게 되니까, 그렇구나. 네, 참 책도 쓰시고 방송도 나오셨던 분 몰랐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탈북민 청년이에요. 일단 실명은 안 밝히겠습니다. 이미 전부터 저는 알고 있었던 예, 숭실대인가? 네. 숭실대 아니다. 숙명대인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예, 대학 졸업생인데요. 박땡땡이라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얼마 전에 자기가 이렇게 연락을 받고, 어떤 암에 걸린 탈북 청년을 이렇게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예요?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네 교회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청년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간암 스테이지 4,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간암에서 이것저것 다른 장기들에도 이렇게 전이가 됐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암에 걸려서 암투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암 환자들에 대한 거를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냥 누가 됐든 간에 암에 걸렸댔다. 또 이렇게 대화하다가, 또는 어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암에 걸렸었다라든가, 네, 현재 암 투병 중이다 하게 되면 무조건 그런 경험도 듣고 싶고, 예, 그리고 또 제 경험이나 이 과정에 대한 걸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예, 일종의, 예, 뭔가 동질감 같은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누구냐 했더니, 박땡땡이래. 내가 아는? 그랬더니, 아세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예, 있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이분이, 깜짝 놀란 거죠. 네. 제가 박군을, 예, 현재는 대학을 졸업한 지가 오랬고, 대학 졸업해가지고, 원래 전공이 IT라, IT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암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깜짝 놀래가지고, 네. 어쩌다 이렇게 됐냐. 제가 그래서 이 대학생을, 박청년을, 네, 만난 지가 벌써 한 4년 전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네. 4년 전인데, 그때, 미국에 계시는, 최 대표님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이신 거죠. 네, 그분이 이게 어떤 단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단체에서 뭘 주관을 하냐면은, 그때 다시 1년에 한 번씩 탈북 청년들, 대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남한 대학생들, 한국 대학생들을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네, 팀을 구성해가지고, 미국에 초청을 해서 미국에서 워싱턴 DC나 뉴욕 같은 이렇게 현지에서 이렇게 참관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백악관도 호화이트 하우스도 가고 뭐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해서 체험을 하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런 뭐 북한 전문가들하고 이게 뭐 심포지움이나 네. 뭐 이런 것들 다 하고 하는 참 그 청년들한테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저하고 그 저충희 박사, 조현 박사라고 아마 우리 예전에 그 베나TV에서 같이 예, 저랑 같은 나이인데 활약을 했던 그 조현 박사하고 저를 한번 연락이 와가지고 그 대학생들하고 같이 오지 않겠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서로 각자가 우리는 뭐냐면 일이 각자 있었으니까 뭐 그때는 아시다시피 뭐 저는 그 베나TV에서도 일을 많이 하고 예, 방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통일부 쪽에서는 강의도 있었고 또 조현 박사, 조 박사도 또 뭐 여러 가지 자기 일이 있으니까 결국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이 친구들이 미국에 가기 전에 일단 한국에서 그 모여가지고요. 예, 그 어디지? 남북통합문화센터. 네. 그 마곡동에 있는 거기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해요. 네. 뭐 한국 역사에 대한 거를 사전에 공부를 하고, 예. 거기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네. 각자의 그 토론회, 예. 뭐 이런 것도 하고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해서 예. 그 과정을 또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또 그 미국에 계시는 최 대표님한테 보고하고, 예. 드리고. 뭐 각자가 또 발표하는 시간도 있고 예를 들면 뭐 현대 한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6.25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달라 그래서 갔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란 게 일단 그 방 안에 가니까 대학생들 한 20명이 앉아 있는데 남북을 가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탈북 대학생이고 누가 남한 대학생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예. 뭐 여학생들도 있고 남학생들도 있고 일단 앉았죠. 앉았는데 그때 당시 그 방송에 나왔던 그 이만갑에 나왔던 평양에서 온 대학생 하나 있었어요. 예, 평양에서 온 친구인데 네, 그 친구는 아무래도 그 TV를 보다 보니까 얼굴이 낯이고 가지고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친구하고 마주 앉아 있는데 옆에 또 총각들이 예, 대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 서너 명. 그래서 뭐 감히 그 누가 탈북했냐 남한이냐 이게 물어볼 수가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앉아 있는데 제 양옆에 앉았던 친구들이 뭐 지금 하나는 건대고 하나는 성균관대였던 것 같아요. 둘 다 탈북 대학생들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때 많은 그 감동이랄까, 예,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그 차이가 없는 거죠. 남한하고 북한하고. 근데 이 친구들 보면 대체 연령대가 뭐 북한에서 10대 때 나온 친구들이 절대 다수. 네, 어떤 친구는 할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1살, 2살 왔다. 똑똑하더라고요. 유아여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 간호대. 예. 고려대학인가요? 거기에 있는 간호대인데, 완전히 이 억양이라든가 인토네이션이 완전히 북한 사투리가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후에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할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뭐 1살, 2살 때인가? 서너 살 때 왔다는지 그래요. 야, 뭐 거의 뭐 한국에서, 예. 뭐 초등, 중등, 고등 다 교육을 받고 막 그런 상태에서 야 이렇게 융화가 됐냐 뭐 이래가지고 조 박사랑 한참 이야기해서 이렇구나 젊은 친구들은 또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동문회 일종의 그 단체의 책임자를 했던 것이 이 박땡땡 청년이었던 거죠. 지금은 30대 초반.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정말 그 리더십이 강하고, 예, 뭐 애들 그냥 탁탁탁탁 조직을 참 잘 이끌고 나가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때 끝나고 뭐 여러 가지 세미나나 그런 모임이 끝나면 또 끝나서 같이 또 식사를 하고, 당연히 그때 뭐 제가 지금 같질 않아가지고, 예, 같이 밥도 사주고, 먹고, 뭐 이런 때였거든요. 상당히 인상이 깊어가지고 연락처를 주거니 받고 해서, 뭐 저는 그때 대학생들 많이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입장이라서 연계를 가졌다가, 뭐 그 사이 뭐 제 자체가 뭐 이런, 점점 뭔가 여러 가지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못 만나고 있었어요. 예. 뭐 그 친구도 그 다음에 취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니까 소식이 없는데. 아니, 갑자기 가난 말기라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죠.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또 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쪽도 제가 또 암에 걸린 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더니 뭐 저한테 직접 전화는 안 오고 그 목사님한테 몰랐다고. 예, 뭐 일단 저한테 형 하는데 나이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일단 형님 그렇게 내가 몰랐다고 제가 찾아뵙겠다 해서 목사님이 파주까지 오겠대요. 그러니까 온다는 거야. 아니 목사님 그건 아니죠. 아마 생각해도 뭐 저는 그래도 걸을 수 있는데 그 친구 지금 말기인데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갑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데 본인은 무조건 오겠다고. 오늘 일요일 날 기다렸는데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차를 끌고 와서 네. 근데 뭐 그날 또 주일이라 예. 그 교회 갔다가 끝난 시간에 만나서 예. 그 뭐지? 스타렉스인지 뭔지 그걸 쭉 문 열고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야, 뭐 아마도 암 환자들의 특징 뭐 저 같은 건 처음에 이렇게 막 탱탱 부었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박 청년은 벌써 삐쭉 말랐어요. 예. 뭐 거의나 말기 때 보면은 뭐 거의 살이 다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얼굴인데 예전 모습에 비해서 뭐 이렇게 광대가 이렇게 뚝 튀어나올 정도로 이렇게 막 야이고 그러니까 막 보는 순간 뭐 저 자체가 앞이 깜깜해지더라고. 네. 그 다음에 야 하고 이게 소리쳐서 형님 뭐 저기서 앉아서 그 다음에 손 잡고 식당에 갈 때 손으로 안 놓고 서로가 뭐 그냥 눈물이 나려는 거 겨우 참고 저는 그런 거죠. 뭐 아무리 그래도 암이 몇 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젊은 친구가 저야 뭐 뭐랍니까 뭐 이제 뭐 60 다 넘겨가지고 이제부터 내 친구는 아직 장가도 안 갔지. 근데 걸렸다는 소리 듣고 참 밉더라고요. 암이. 네. 암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사람한테 걸리냐. 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홈플러스인가? 뭐 이게 밥 먹으러 가서 거기서 너 음식은 괜찮냐?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먹는 걸 보니까 아직 젊긴 젊었더라고요. 뭐 저는 지팡이 짚고 쩔뚝쩔뚝 걷는데 저렇게 해서 부축을 해주고 해서 결국 뭐 그 식당의 홈플러스에 있는 그 푸드코드에 있는 샤브샤브를 먹자 이렇게 돼가지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미각이 괜찮냐 하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괜찮을 리가 없어요. 네. 그 친구는 뭐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죠. 그러니까 재작년이 되겠네. 하여튼 저보다는 늦죠, 발견이. 예. 그래서 지금 어떤 치료를 하고 있냐, 그냥 약물 치료라고 하는데 보니까 그냥 진통을 멈추는 그런 것만 하고 있다가, 며칠 전에도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보니까, 진통이, 뭐 어쩔 수 없이 약으로도 못하면 또 응급실에 또 실려갔다가, 괜찮아지면 또 나오고, 뭐 또 손을 못 대는 것 같아요. 본인은 말을 안 하는데 무조건 이겨낸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겨내길 바라고. 예. 뭐 그래서 뭐 위력이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같이 밥을 먹고도 내색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정말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힘내라 뭐 계속 하는데 뭐 내가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뭐 저 자체가 이러니까요. 오히려 그래도 카톡이 왔는데 형님 제가 도울 수 있으면 뭐라도 말씀하십시오 하는 말을 막 눈물이 막 나오고 한참 부둥켜하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뭐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아무튼 암에 걸리고 나니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참 얄궂다. 막 그렇게 젊은 청년한테 남이 엄습을 하고 덮쳐드는 걸 보니까
이놈의 암이라는 게 물론 내 몸 안에도 있고, 뭐 저도 어찌 될지 모르지만, 네. 참 밉다. 네. 저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정말 열심히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라서 눈에 들어와서 그때 당시도,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전화번호도 주거니 받거니 해서, 뭐 일단 그것 말고도 탈북 대학생들 엄청 많이 아는 대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참 지금 생각을 하면 뭐 좀 안타까운 것이 그들이 후회고 몇몇이고 결혼을 할 때마다 저한테 와달라 뭐 못 가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해서 참 죄스러운데 탈북 청년들 네 지금 서리 없이 잘 자라고 있고요. 네, 서리 없이 말 없이 소문 없이 열심히 살고 있는 네 아주 훌륭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네. 그걸 새삼스레 이번에 또 느꼈고, 네. 일단 그 청년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고, 저도 좀 힘이 좀 생긴 것이 그런 겁니다. 저도 빨리 좀 더 건강해지고 몸이 회복되면 다시 그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네, 방송이 됐든 뭐가 됐든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아직 김주성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로 네, 인사를 드리려고 영상을 올립니다. 네. 뭐 혹시나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듣고 싶다 하게 되면은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네, 댓글을 보고 그 영상을 네, 뭐 제가 아는 곳 올리도록 하고요. 뭐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또 음력설이네요. 외롭고 고독한 설을 지금 암 투병 후부터 한 2년째, 네, 2년째 보내고 있습니다. 북에 둔 아들이 보고 싶고, 뭐, 우리 딸내미는 곁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고요. 참고 북에 두고 온 아들이 왜 이렇게 보고 싶은지, 네. 뭐 일단 제가 나무버스 타고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벌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요. 그런 날이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참 여러 가지 문제로 뭐 골이 아프지만 북한도 그 꼴을 보니 예, 뭔가 또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일단 뭐 저렇게 러시아 파병 가서 많은 청년들도 죽이고 예. 막 그렇게 그 사지판에 때려 몰고 예. 그걸 갖다가 또 본인의 공적으로 할 거예요 아마도. 예. 뭐 일단 뭐 또 김정은이도 그런 공적을 쌓아가지고는 뭐 일단 그 국내에서도 자기 인지도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생각을 해서라도 업적 쌓기에서도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언젠가 끝이 나지 않을까. 예. 뭐 이제는 예전하고 달라서 뭐 북한의 사람들도 의식도 많이 변했고요. 예. 예전처럼 뭐 캄캄하게 밖을 못 보게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예. 뭐 거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깥 세상에 대한 거를. 아마 그 러시아 파병도 작년도인가 아마 저쪽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아직 일반 주민들은 모른다잖아요. 예. 파병된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파병된 걸 아는데 전쟁을 하러 갔다 뭐 거기서 죽었다 하는 거는 아직 모르고 있더라는 건데 아마 그것도 언젠가 터지게 되면 그 주민들도 가만 안 있겠죠. 그게 뭐 함들도 아니잖아요. 예. 예전에 제가 했을 때 뭐 예전설이지만 그 베트남전에도 참전했다가 예, 거기서 뭐 전사했다 뭐이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베트남전에 갔다 온 사람도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이번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어 그 음력설인데 여러분 좋은 설 보내시고 예, 뭐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히 뭐 저 혼자이지만은 뭐 여러분이라도 좀 예, 즐겁게 설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요즘에는 뭐 저 김치볶음을 혼자서 이렇게 계속 김치볶음, 김치도 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먹고 있는데 참 맛이 좋더라고요. 예전에 김치에 입을 안 댔거든요. 네.
또 과거를 돌이켜봅니다. 예. 또 베나TV 사건인데, 그건 이제, 이야기를 안 할게요. 얼마 전에 어떤 탈북 청년이, 여러 가지 전화를 걸어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좋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한테 말씀드렸어요. 이야기했어요. 저는 언제든지 다시 장원재 박사님, 장보경, PD랑 같이 방송을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한다고. 네. 일단,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거는 그건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인 거고, 네. 언제든지 저는 하고 싶다. 네. 그 의중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라. 전달해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그쪽에서 먼저 전화 걸려오는 거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거 벌써 이제 장 박사님이 마음을 여셨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찌됐거나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 저도 좋은 거고요. 하여튼 여러분, 투수 없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예. 아무튼, 김주정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예. 또, 응원해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네. 글이 아니라 얼굴로 좀 제 얼굴도 좀 다시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예. 일단 좀 더, 이게 눈이 한쪽에도 시력이 또 상당히 나빠져가지고, 오른쪽 눈인데, 초기에 전신경화증 왔을 때도, 뭔가 이게 딱 다른 뇌출혈이라든가 그런 환자들처럼, 이게 반신불수라고 하네요. 오른쪽이 저는 마비가 심했었어요. 예. 지금도 이게 오른쪽은 팔굽이 완전히 안 펴지는 상태인데, 예. 그리고 자다 깨면은 이게 왼팔은 괜찮은데, 오른팔은 아직도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또 강직이 오고, 또 그러면 이렇게 마사지에서 풀고 이러거든요. 근데 시력까지 떨어져가지고, 참 이게 이상하다. 원인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살아있습니다. 네. 조만간에 언젠가 또 다시 또 딛고 일어나서 여러분들 앞에 공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 꼭 오리라고 올해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가 됐든, 네. 그때는 또 많은 응원을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네. 댓글은 기탄 없이 달아주시고요. 네. 일단,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음력설 잘 보내시고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지정이었습니다.